자, 이제는요,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임차인이 대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임대인들은 또 이제 임차인들이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비를 또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전세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전세금 보증을 위해서 보험 드는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주인이 만기가 돼도 주지 못하는 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해서 보증보험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주진 않겠죠.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줍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집의 가치가요. 전세가율 자체가 집값의 9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우리 아까 전세가율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집값이 1억이라고 보면 전세가율 90%, 즉 9천만 원까지, 전세를 9천만 원까지 계약한 케이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500만 원 혹은 1억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현재는요 100%가 다 돼요. 시세의 100%의 전세로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90%로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올해 5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5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는 건부터는 이 90%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기준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상향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이 기준 가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시세를 우리가 알아야 전세가율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공시 가격의 126%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현재 아래 이제 괄호에 있는 것처럼 현재는요. 공시가격의 140%까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 그리고 감정가,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택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 126%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부터 적용이 될 건데, 공시가격의 126%가 거의 시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기준 가격 자체도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액 자체가 낮아졌다 보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전세가율 90%인 경우까지는 가입이 가능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요.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3만 건, 작년에 23만 건에 달하는 케이스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요. 전세가율 90%가 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5만 7천 건이 전세가율의 90%를 초과를 한대요. 그러면 전세가율의 90% 초과되는 거는 가입 거절이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현재는 100%까지 됩니다만 5월 1일부터는 90%가 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입 요건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이제 낮아져야 돼. 자, 그러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허그하고 두 번째 HF,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비슷해요. 보증 금액 자체도 비슷하고 보증 대상도 이제 동일한데요. 신청 기한 역시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반 이상이 남아야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보증보험을 우리가 보통 초반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조금 몇 개월이 지났더라도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이 반 이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 조건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대출 자체, 전세 자금 대출 자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만 여기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선 두 곳보다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일 경우에는 SGI가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또 10억이에요. 그래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증 대상은 이제 다 동일한데요. 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청 기한은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세 2년이다라고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일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안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주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앞선 두 군데에서의 보험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SGI는요, 주인이 법인이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 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보증 대상에 보면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주거형이 아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생수기요. 생활용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생활용 숙박시설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이런 대상이 이거는 왜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계약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내가 임차인이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의사결정은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같은 걸로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지 내가 나중에 내가 진짜로 의사 전달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주인 중에서는 일부러 세입자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식도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하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체국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첨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다가는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 내가 나갈 때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고를 해 놓으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할 수 있는 것,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등기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아시는 분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앞에서 전세권 설정을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전세권 설정은요, 내가 들어가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임차권 등기는요, 반대로 내가 살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나와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입을 빼면 아까 그 사기 사건에서 보셨죠? 전입을 빼니까 대항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출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전입을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나의 전입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가 대항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입한 날짜 그리고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등기부등본에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또 이제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비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혼자서 하려면은 물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신청 비용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주택 그 주인이 한 명이다. 그리고 임차인도 한 명이다. 주택 하나다. 이럴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42,800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싸죠.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앞서 이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세가 떨어지니까 생기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흔한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를 일부러 치려고 했었던 경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사기성에 가까운 케이스들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룸 전세 보증금을 이제 전세로만 거의 꽉 채워서 자기가 들어간 돈 이상으로 보증금을 받아낸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일 경우에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종 전세 사기로 주인이 임차인 몰래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일단은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시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최우선 변제 그 표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최우선 변제 하면은 나와요. 근데 이게 경매에서는 직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매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딱 들으면은 다 아시는데 이거는 경매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표를 읽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까지만 보증금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예방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시세 조사입니다. 시세 조사를 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으로 집을 사고 이제 조금 수익을 내고 싶고 이렇다면은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은 지금 뭐 영끌족들이 일단은 그 당시에 시세보다 높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난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세조사,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뭐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조사는요, 지금 공부하고 내가 경매를 만약에 한다, 혹은 집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 한 채를 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한 번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향후에 우리 자녀들이 집을 구할 때도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시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의 조건이라던가 종류 설명을 드렸고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 있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실 때에는 내용 증명까지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만약의 경우 내가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는 나와야 되는데 나 대신 대항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임차인 정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옆에 임차권 등기 이런 게 이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 임차인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했다는 거는 이사를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갔구나, 이 임차인은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